사실은 국회의원들조차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뮬레이션 한 도표예요. 점과 두 분의 얘기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중간중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저희 이제 맞장구 찾으라고. 맞장구 치러 나오신 거예요, 옆에서. 설명해 봅시다. 미래 한국당이 비례당입니다. 미래 통합당이 본당이고, 미래 한국당이 그 비례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 의석수가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머지는 고정하고. 어떻게 고정하느냐? 지역구는 대략 민주당 130, 미래 118, 정의 2, 국민의당 0, 민생당 셋.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대략. 안철수 굉장히 실망하겠는데. 지역구가. 한석이라도 좀 해주지. 지금 현 추세를 봐서는 한석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비례 득표율을 38% 정도로 가정했어요. 왜? 미래통합당은 비례 후보를 안 됩니다. 0이에요. 미래통합당의 위성장당이 미래한국당인지 몰라서 못 찍을 수는 있지만 알면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준연동제 30석에서 19석을 가져갑니다. 병립형 17석에서 7석을 가져가요. 이 병립형과 준연동제에서 둘 다 가져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17석에서도 가져가고 30석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가 26석이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준영동에서는 30석에서는 제로예요. 병립형에서는 6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당 득표율이 37,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과거에 가장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졌을 때가 열린우리당 때예요. 그때 정당 득표율이 38%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진보 정당으로 간 역사가 오래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신념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 37% 잡은 게 낮게 잡은 게 아니에요. 지난 2016년도에는 25.5%밖에 정당 비례 득표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국민의당이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25%밖에 안 됐다니까. 38%는 대단히 높게 잡은 거예요. 30%. 굉장히 제가 볼 땐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은 거예요. 높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수가 6석. 자, 그러면 합치면 136석이죠? 아까 지역구 130석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지역구 의석수도 지금으로선 최대폭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의석수를 합쳐보세요. 118 더하기 26. 144. 일당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빠져 있지만 친박신당이 3%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친박신당 일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150석을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게다가 국민의당을 높게 잡았어, 8%. 국민의당은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이거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그래도 비례는 8%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여기는 더 올라가지. 어쨌든 여기에 변동이 있으면 미래한국당이 더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국민의당이 한 4% 정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4, 5%. 민생당 한 4%. 그다음에 아까 친박신당이 한 4%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144에 친박신당 한 4, 5석 하면 150석이 넘어갈 수 있어요. 과반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당은 미래당 그쪽 진영이 과반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씨가 중심이 돼 있는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 가능성이 좀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두 정당이 협조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회 운영을. 그런 측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반이 넘어간다 그렇죠. 보는 게 맞죠. 이거 현실이에요. 자, 어떻게 다 열로 오겠냐. 70%만 온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가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잘 몰랐다고 쳐. 난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70%만 왔어. 38%에 70%면 27%를 득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아도 비례의석은 21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낮게 잡아도 141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잡아도 일당이 되는 거예요. 이 비례정당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을 안 해봐, 사람들이.
자,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계산 전문가들. 이게 무리한 예측입니까? 아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층 중에서 미래한국당의 비례투표할 비율들을 여론조사 해보면 과거에는 한 70%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80%에 육박해요. 점점 실질적으로. 알게 되니까. 예, 점점 알려지고 있고 안철수 신당 뭐 국민의당 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면 새로운 보수당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친박 신당 정도란 말이에요. 일부 이제 그쪽으로 빠진다고 보고 대다수는 뭐 80% 이상은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맞죠. 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속 미래한국당 얘기를 하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안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명. 그래서 투표용지에 날인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예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니까 네. 헷갈리지 않아요. 아예 없으니까. 앞에 화면의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38석은 무리한 수치가 아니에요. 지난 2016년 때 새누리당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할 때 사실 힘들었던 선거인데 그때도 33.5%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래 득표는. 예,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38%는 한국갤럽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예요. 네.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 조사한 결과를 이거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변수를 넣어야 돼요. 투표율이 코로나 낮아지면 중도층들이나 정치 저관여층들이 많이 그 투표를 안 할 거고요.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정부 여당에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38%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37%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건 맞아요. 현재 전망으로는. 그런데 지역구에서 열몇 석 이기는 게 여기서 간단하게 뒤집힌다니까요. 원래 준연동 비례에 있는 30석은 정의당 같은 곳에 가져가라고 있는 의석이에요. 정의당이 비례 캡 20석을 받았어야 해요. 사실은 이렇게 된 데에는 삿브라스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정의당의 책임도 큽니다. 비례 20석을 받아서 20석을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국민의당이나 민생당은 3% 간신히 넘을 수준이에요. 그러면 정의당은 20석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30석으로 늘리는 바람에 아마 민주당을 믿지 못했겠지. 민주당이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이 캡을 20석에 씌운다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요 30석에 미래당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미래당은 정의당보다 얼떨이 크잖아.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 링에서 혼자 싸울 수 있었는데 20석 가지고 그럼 15석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교섭단체도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이 구도 아래서는 10석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정의당은 그래서 준연동 30석 중에 6석 가져갑니다. 파괴적인 결과예요. 이렇게 미래한국당 27% 안 될 거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7석밖에 안 돼요. 대다수는 미래당이 가져가요. 이걸 왜 계산을 안 해보냐고. 자, 다른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미래당은 38%로 고정해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한 50% 되는 범민주 진영의 표를 나눠 가질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정당 득표를 30%하고 정의당이 20%를 가져갔어요. 정의당의 시나리오는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응? 정의당 쪽에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해봐야 준연동조에서 한 석도 못 가져가니까 정의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죠. 그래서 20% 얻었다고 봐요. 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8수밖에 안 돼요. 이게 정의당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까운데 그래 봐야 준연동의 8석이고 미래한국당은 여전히 17석 병립형 합쳐가지고 여전히 24석이에요. 여전히 합치면 1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선거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이 구도 하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1당을. 미래한국당이 이 기가 막힌 30석을 들어가 절반 이상을 먹어버리는 동시에 병립형도 가져와. 이게 파괴적인 거예요.
이 정당은 지역구를 하나도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24석을 가져간다고. 24석을. 아까 미래한국당이 26석까지 나왔는데 24석으로 이제 2석이 준 거고 정의당이 아까 20% 올라가면서 지금 3석이 올라간 거죠. 정의당이 만약에 정당 비례 득표를 20%까지 이게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치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11석이에요.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30석을 다 내주고 요만큼에서 만족한다는 이 선거제도 하에서 정의당이 그러면 15%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아까 20% 이상적인 수치고 현실적으로는 15% 내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7석 미래한국당 여전히 24석 역시 일당은 미래당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계산해보다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도 다 민주당으로 찍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정확하게 선거법의 규칙과 이 계산을 해보지 않았고 할 줄 모르니까 민주당 다 찍어 그냥. 이게 최악이에요. 보세요. 민주당이 40% 같이 갔어. 그런 동력 끝에.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었는데 했다고 쳐.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정당 득표를 40%를 돌파했다고 쳐요. 그리고 정의당은 10% 정도 했다고 쳐요. 그러면 26석 더 많아. 네, 정의당이 줄면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한 석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6석이. 왜냐하면 민주당은 17석에서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17석 중에 7석을 배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미래당 일당. 그러니까 민주당만 밀어. 혹은 정의당 전략대로 정의당한테 표를 주세요. 둘 다 해법이 아닌 건데. 둘 다 해법이 아닌데 그런 말들만 하고 있어요. 정당의 전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 진보 진보당을 찍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정당 비례는 사표가 되니까 정의당을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20% 가봐. 한 석 늘어난다니까. 정의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정의당에서 뭐 토론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표가 머릿속에 확 들어있지 않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진보적인 시민들이 위기가 닥치면 민주당에 가는 표는 사표니까 정의당으로 표를 줄 것이고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민들이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후보 등록 마감으로 역산하면. 지금 D-27일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3월 26일, 27일 양일간인데요. 네. 그거부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이 방송이 뜨는 시점으로 본다면 27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게 딱 스타트가 들어가야 그렇죠.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정당을 만들려면 대략 3주가 걸려요. 3주면 얼마? 21일. 27일 남았다니까 딱 일주일. 일주일을 비례대표 선정해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 내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거 처음 캡 나올 때부터 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숫자 계산해 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시민 비례정당이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뭐가 됐든 시민당으로 합시다. 그냥 가칭. 시민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미래통합당은 후보를 하나도 안 내잖아.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이미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정당 득표가 가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병립형 비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표를 하나도 안 주면 안 돼. 이 구도하에서는. 여기도 일부 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눠 가져서 한 17%를 가져갔다고 쳐봐요. 시민당이. 그러면 시민당 의석이 10석 정도 돼요. 이거를 합치면 143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7석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민주당이 136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43석이니까 7석이 늘어나는 거고요. 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합치면 지금 139석으로 나오잖아요. 네. 아까는 144석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다섯 석이 이제 빠지는 거죠. 미래 다섯 한국 석이 빠지고 일곱 석이 늘고 이렇게 됩니다. 미래 한국당의 그 비례를 저지하는 거예요. 다 뺏어올 수는 없어요. 이미 뺏어오려면 민주당도 한국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막 공격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비슷하게 서로 나눠 먹겠죠. 근데 정의당이 가만히 있나 그러면? 시민들이 만들어낸 어떤 비례정당이 있고 17%까지 끌어올린다면 대략 10석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요 10석을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면 정의당이 또 가만히 있나? 정의당과의 싸움으로 범진보 진영의 싸움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13%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당 쪽으로 확 쏠리면 정의당은 지금 정당 득표율 10% 미만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환상적인 방식은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연정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이 시민당을 통해서 두 당이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정치는 시간이 없지만 상상력을 발동해야죠. 위기니까. 예를 들면 가칭 민주정의당 더불어정의당. 더불어 정의당. 아, 그것도 있구나. 예를 들면 당신들 뜻대로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 만들었다 치면 둘이 합치면 50%까지 나와요. 만약에 민주당 비례를 안 내고 정의당도 후보를 안 내고 거기서 다 내는 거야. 25석까지 나오거든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50% 득표를 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다 몰아서 38%를 얻음으로 해서 20석 이상을 어떤 시뮬레이션 이상에서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당 대표끼리 만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만나서 아예 비례는 다 이 시민 비례 정당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총수가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 다스당. 자,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쳐요. 근데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모아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민의 정당은 시민들이 모여.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범민주 진영의 정당에 나와서 이 테이블 위에서 협상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돼. 그러면 진짜 두 당 합치면 과반을 넘어서요. 만약에 더불어 정의당이 출연해서 50%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19석, 18석 정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 줄일 수는 있어요. 18석, 19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기도 18석이 되면 여기는 24석이 되는 거죠. 24석 정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의하여 비례를 가져갈 것인지는 저는 그런 거는 정의당은 반반씩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니까 하지 당사자들은 못해 앞으로. 어차피 미래한국당은 이제 없어질 정당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질 정당이고 위성정당이죠. 한당 그냥 예, 임시정당이죠.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능한 이 통합 모델은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이 비례를 같이 선출하는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김종민 의원이 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청년 민주당을 만들자. 근데 정의당과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기 근데 청년 때문에 정의당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네. 저 들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들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도 이 표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뭐 육성하자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게 판가름 나려면 각 정당이 깊게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각 정당이 깊게 개입을 해서 지금의 각 당의 비례대표들을 이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인데 어설픈 정책 공약 이런 거 이슈도 안 됩니다. 어설픈 뭐 정치적 캠페인 한다고 저는 이슈도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상상력, 연정을 하겠다는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덤벼야 한다. 네, 이택스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도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네. 시뮬레이션 했던 거를 네. 드라이하게 설명해 줘. 그러니까 준연동형 이 비례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원래는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또 소수 정당을 위해서
첫 번째 메이저 리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지. 하위 리그가 있는 준연동제를 건데. 마이너 리그로 만들어둔 거거든. 네네. 근데 이제 선관위가 이걸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선관위가 위성 정당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너무 잘못한 거야, 두 성관이가. 리그 간에 어떤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에 메이저 리그 선수가 훅 들어본 거예요, 지금. 혼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상황인데 이 위성정당과 지역구를 합치면 일당은 거의 미래당으로 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와, 전문가들이. 네, 지금 여러 페이지를 보셨지만 일당은 거의 미래당으로 지금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가면 정의당이 어떤 노력을 하던 정의당의 의석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당이 돼요. 미래당이. 그럼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겠죠. 자, 미래당이 일당이 되고 보수 진영이 과반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의당은 우린 상관없어. 우리 의석수만 생기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이 미래당이 이제 국회의장 하면서 패스트트랙 겁니다. 연동제 다 원상복귀 시켜요. 공수처 다 원상복귀 시키고 탄핵 얘기합니다. 어렵게 여기 반걸음왔던 준연동제 다 없어져요. 자기들 운명도 걸린 거야 여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이런 말은 룰이 간단할 때 하는 거예요. 룰이 간단할 때. 지금은 국민들의 법률 독해 능력과 수학 시뮬레이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들도 계산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응? 응? 자기들도 계산을 정확히 못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다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비율대로 투표하시오.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무책임한 얘기야 이제 그거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한마디만 올리면 두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회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좁히고 시민당은 정당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와요. 근데 내 말은 시민당이 나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격이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도 촉박하고 양당의 어떤 그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시민당이라고 하면 이 당 혼자서 대단한 득표를 해낼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답답하니까 시민당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많고 뭔가 나오긴 나올 거지만 이 시민당을 플랫폼으로 말씀하신 대로 양당의 대표가 만나야 된다니까 그 위에서. 현실적으로는 더불어정의당이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네.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쉽지도 않고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 없으면 기존에 있던 정당을 또 M&A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아쉬운 게 캡 20석이에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의당은 그 캡 20석을 받았으면 준연동자의 최대 수혜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정의당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정의당 표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그런 숫자가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사실 정당한 피해의식이에요. 과거에 그렇게들 했으니까. 이번에는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비례정당 얘기를 정의당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정의당도 위기의식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흐름들을 보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정의당 민주당이 배신했다 해서 계속 때리면 그럼 표가 올 건가?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나가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질 거고 개혁 그 지지층들은 양당 지도부가 빨리 회동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압박하는 게 방법입니다. 양당의 대표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 진영의 지지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거예요. 이 지지층이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정당이 만들어지면 그건 플랫폼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대단한 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 플랫폼을 시민들이 만들어주면 두 양 지도부가 와서 거기서 만나야 된다니까. 이 사안을 이해한 각 당의 지지층들이 각 지도부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당 130석으로 일단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지난 2016년 때 지역구 의석이 110석이었죠. 그리고 네,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130석까지 얻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 지금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항상 여당이 좀 불리하거든요. 실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거기서 최소의
방책을 찾아내야지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해서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있는 현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선거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으로 인해서 다 어그러졌어 이미. 소수정당을 위해서 만들어낸 룰 거기에 미래당이 들어와서 다 먹게 생겼다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막아. 열심히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 플랫폼 하나를 빌려서 양 정당의 지도부가 그 플랫폼 위에서 만나야 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면 다 쓰다. 안 되면 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예.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 내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치면 150 정도 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그렇죠. 가능성은 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당부터 미래한국당처럼 되자.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잘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없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일주일 내로 아마 결론에 그러니까 도달할 것입니다. 이거를 정의당에 대한 협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생해서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당이 일당이 되거나 그쪽 진영이 과반이 넘어가면 지금 어렵게 만든 입법들이 있잖아요. 다 원삭복귀 된다니까. 세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뭔가 하나로 합쳐서 비례정당 쪽으로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민당이 하나 만들어져서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그쪽으로 차선이죠 그게. 차선책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민주당이 아예 욕을 얻어먹을 각오하고 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한 20석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정의당도 더 줄어들 겁니다. 민주당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지금 탄핵에 대한 그런 우려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아마 비례민주당을 찍어줄 거예요. 저는 한 80% 이상은 그리 간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규칙 하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이 선거제도가 그래요. 미래한국당이 훅 넣고 돌아서 사실은 이거는 언론들이 정치윤리적으로 비난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이 파괴적인 결과를 알거든. 그 민주당 편은 없어. 정의당 편도 없고 언론이. 파괴적인 결과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놓고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좆된다고. 피부에 느끼질 못해. 그래서 표를 가져온 거야. 피부에 느껴보라고. 이 양반들은 피부에 느끼지. 직업이 그거니까. 그리고 저기 뭐 지역구 예상 민생당 3석, 국민의당 빵석, 정의당 2석 이거는 김어준 총수가 작성한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 이거를 한석 한석 바꾸다 보면 여기서 몇 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대세 지장이 없어요. 이 시뮬레이션에.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고정해놓고 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택수 대표가 원래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 숫자 돌려봤을 테니까 어떻게 되냐. 줬대.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매우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들이니까. 나도 해봤고. 해보면 알아. 왜 안 해보고 말하냐고. 해보면 딴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비례정당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건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따르면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출연 때문에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민주당이 이런 여러 방법론을 찾았을 때 정의당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비례수 24석 정도가 만약에 되거든요. 그러면 12석씩 만약에 나눠 가진다면 정의당이 14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10석 되기 가지 어려워요. 시뮬레이션 중에 최대 많이 얻는 거예요. 이 수치를 잘 이해하고 나면 내가 정의당을 지지하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든 각 지도부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 위에서 만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당의 대표들이 결단하라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양 대표의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들한테 주어진 책무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